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되게 웃긴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들 웃어요. 그래서 오늘 뱃센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좀 모였고요. 오늘 되게 뜻깊은 게 이 선수들 이야기를 참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우리 또 고등학생 선수들 이렇게 또 참여해줘가지고 긴장 풀고.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 유튜버이자 지금 야구 레슨장을 운영하고 있는 석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송호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탁고등학교 너무 불량 욕심 너무 내는데 처음부터. 제가 야탁고등학교 2학년 오서준입니다. 네. 둘은 평소에 아는 사이? 아니요. 오늘 처음 만났구나. 그렇구나. 오늘부터 좋은 형 동생이 되면 되겠네. 네. 네, 안녕하세요. 덕케이 베이스볼 이재우 코치입니다. 내가 진짜 너무 자주 봐가지고 이런 영상 찍는데 웬만하면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부를 사람이 없더라 진짜. 오늘 근데 특별히 안경을 지적인 안경 쓰는 거 처음 신뢰감을 위해서 시력은 안 좋아. 실력은 좋은데. 교수님 스타일로. 이걸로는 도저히 신뢰감을 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도구를 활용해서 장비를 적절히 잘 써야지. 예, 오늘 뭐 센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그 센서가 보급된 지가 좀 꽤 됐는데도 이 센서를 활용한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그 이야기를 듣기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뭐 선수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코치님들이 먼저 이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해보니 좀 이런 것들이 좀 좋더라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좀 아직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일단 뭐 블라스트 장점 첫 번째는 일단 그렇게 막 부담적인 가격이 아니고 저비용 고효율. 그래서 그것도 좋고 그리고 저희가 눈에 보지 못했던 수치들 그러니까 화면으로 영상으로도 봐도 볼 수 없는 수치들이 또 나오니까 지금까지 또 저희가 알고 있던 야구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어요. 네. 너무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런가요? 지금 처음이니까 센스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얘기였어. 이따가 좀 천천히 풀겠습니다. 센서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 서가치님. 저도 일단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구매를 하거나 이제 접근하기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한테 먼저 오면은 장점과 단점을 이제 물어보는데 선수들이 알고 있는 장점이 사실 블라스트를 통해서 그게 장점이 아닌 거를 좀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좀 착각하는 부분들을 좀 일단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정도 되면 블라스트에서 우리 뭐 한 센서라도 한 5개 정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사실 잘 알려진 뱃 센서가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뱃 센서가 2개인데 하나는 블라스트 제품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 키네틱스 제품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블라스트를 사용하는 분들이죠. 예, 블라스트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데이터가 뭐 측정되는 값이 비슷할 텐데 그걸 표현해주는 형식이 좀 다를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스윙 트래커 쓰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호정군은 언제부터 뱃 센서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동계훈련을 갔는데 이제 IMG 아카데미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내셔널 리그 팀 코치님이 저희 감독님께 들고 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되게 좋아가지고 바로 이제 한국 오는 길에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가져와서 1월부터는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요새 선수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아마존으로. 네. 아마존 뭔지 알죠? 그럼요. 알죠. 백나무 지마켓에서 왔습니다. 아나콘다 나오고 지마켓에서 왔습니다. 지마켓에서 왔으면 근데 짝퉁이거나 아니 아마존으로 샀는데 3개월 동안 안 와갖고 다시 시켜갖고 그래, 이거 검증을 해봐야겠는데 믿을 수가 없다. 뭐가 좀 좋았어요? 좋았다고 했잖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훈련을 하는데 솔직히 초반이어서 동계 초반이어서 솔직히 방망이가 잘 맞진 않았어요. 뭐 그랬는데 이제 그냥 그걸 달고 치고 그냥 그 코치님이 영어로 팁을 어느 정도만 줬을 뿐인데 되게 현저히 확실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측정되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결과, 타구 질도 타구 질도. 그렇고 되게 약간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랑 현상을 구분을 잘 시켜주는 것 같아서 네, 잘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서준 선수는 저는 한 달 정도 전에 긴장돼갖고 4월부터 썼는데 쓰게 된 계기는 뭐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면은 우리 야구에서 먼저 사전 모임 하는 거 보고 또 이재욱 코치 통해서도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항상 감으로 코칭 받고 감으로 생각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야구가 아니라 뭐 데이터도 보고 또 그에 대한 맞는 훈련도 하고 확실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애들 통해서 그때 대표님이랑 그때 저희 대화 나눴던 거 그 자리에서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그게 뭐 드릴, 그러니까 뭐 온프레임 이피션시나 뭐 로테이션 엑셀레이션 그리고 이제 커넥션이 대표적으로 블라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양하게 드릴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통해서 솔직히 수치가 저는 저희 오는 아이들 한 80~90%는 거의 다 상승시켰어요. 거기서 그 기준 메이저리그 수준의 기준 이상으로. 저희 지금 뭐 다양한 드릴도 뭐 어떻게 오늘 소개시켜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직접 일로 오셔서 바로 광고 들어가면 좀 막판에 좀 치지. 초장부터 광고 들어가면 신곡 발표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게 저희가 서준이의 폼을 굳이 예를 들어서 보지 않아도 이제 서준이가 갖고 있는 수치를 저한테 보여줘도 지금 서준이가 어떻게 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게 뭐 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다고. 네, 그게 너무 정말 좋죠. 네. 그렇죠. 뭐 보고 숫자랑 영상을 같이 보면 사실 제일 좋은데 네. 그 타격 폼을 보지 않아도 사실은 데이터만 보고도 이게 어떻게 지금 스윙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처음에 제일 중점으로 뒀던 게 저희가 로테이션 엑셀레이션이라고 솔직히 로테이션 엑셀레이션이라는 수치가 있을지도 저희는 몰랐지만 얼리 구간에서 얼만큼 빠르게 회전력으로 전환하느냐의 수치.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이제 저희 제자들이 그 드릴을 통해서 올려놓으니까 확실히 이게 시합 때 반응이 달라져요. 공을 시작하는 반응이. 그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밖에 모르나 보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수치가 제가 알기로 중고등학생 수준이 12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뭐 30점 나온 친구도 있고. 아 진짜요? 로테이션이? 네, 로테이션 엑셀레이션 뭐 20점 이상은 다 넘기고요. 웬만하면은 이게 뭐냐면 뭐 서준이가 예를 들어서 힘이 좋거나 백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서 꼭 로테이션 엑셀레이션 절대 빠르지 않아요. 저희 30 나온 애가 초등학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블라스트가 좋은 게 내 기준에 내 몸매 기준에서 이 스피드랑 이런 게 측정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막 프로 선수라고 많이 나오는 것도 제가 프로 선수 몇몇 수치를 아는데 뭐 프로 선수라고 해서 막 로테이션 엑셀레이션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온프레임 이피션시 스윙 영향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모든 연령대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안 높아지고 이게 혹시라도 이해를 뭐 좀 로테이셔널 엑셀러레이션 요 지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회전 가속도라고 해서 이를테면 백스피드가 똑같이 뭐 이를테면 뭐 70마일, 80마일 나왔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딱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에 이제 사람은 뭐 0.1초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0.2초, 0.3초 도달하는 시간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로테이셔널 엑셀러레이션 지표가 이제 높을수록 좀 더 빨리 이거를 보통은 그쪽 그 이제 센서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된 뭐 코치들이나 말을 할 때는 이 로테이셔널 엑셀러레이션 지표가 좀 높을수록 좀 더 몸통 코어를 활용해서 스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떨어질수록 그냥 팔로만 스윙할 가능성이 높다. 뭐 요 정도로 일단 쉽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수치가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투수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쨌든 그게 반응 속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상대팀 에이스거나 뭐 프로 레벨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프로 1군에서도 그냥 1군 선수가 아니고 정말 A급 선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정 뭐 옛날에 뭐 그런 3할 타자 홈런 타자들은 거의 다 로테이션이 만점이 나온다고 80점이. 근데 저도 만점이에요. 근데 여튼 이거 얘기하려고 앞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여튼 그 수치가 확실히 로테이션 수치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말을 믿기가 좀 힘들어지네. 그러니까 저는 블라스트를 요번에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경험하고 이제 이재욱 코치랑도 많이 이야기 나누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조금씩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사실 블라스트를 접하기 전부터 로테이션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계기가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트레이닝 쪽에 이제 관련해서 많이 이제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그 당시에 이제 프람부시 선생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현재 뭐 NC 다이노스 방일분 디렉터님 강연을 통해서 들었던 게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굉장히 운동 역학적으로 공이 맞는 순간에 상체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체가 뒤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 기울어짐이 사실은 엄연히 얘기하면 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건 아닌데 과연 그 상위 타자의 메이저리그 타자들한테 뭐 역학적으로 몸의 뭐 상체 움직임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 지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 선수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빠른 로테이션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 역학적으로 안 좋았던 그 상체의 그 움직임까지도 이게 커버가 됐다라는 얘기 들어서 저는 블라스트를 사실 접하기 전부터 로테이션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었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 좀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찰나에 이제 블라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 수치를 아는 거와 그냥 제가 감이나 느낌적으로 아는 거랑은 특히나 야구는 굉장히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느낌보다는 사실 결과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블라스터가 굉장히 좀 좋은 점이지 않나라고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호정 선수 혹시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할 거 없어? 지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솔직히 이제 제가 그 플레인 점수랑 커넥션 점수랑 로테이션 점수를 봤을 때 저는 이제 로테이션 점수는 높게 나오는데 플레인이나 이제 커넥션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타구는 잘 나가는데 왜 이게 낮은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저도 혼자서 좀 알아내려고 사전도 찾아보고 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 커넥션에서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얼리 커넥션이나 이런 커넥션 임팩트에서 각도가 되게 좀 오버가 되더라고요. 한 100도 이상, 네. 120, 130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팔이 뒤로 올 때 조금 불편감이 있어서 그거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좀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로테이션 쪽에 중점을 두기보다 저는 좀 커넥션이나 플레인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많이 해서 좀 다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혹시 저 배트 아무거나 좀 커넥션, 임팩트 커넥션이 뭔지 좀 간단하게 시작하자마자 온플레인 이피션시 지표라든가 얼리 커넥션 뭐 커넥션 애드 임팩트 지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송호정 학생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선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자, 간단하게 그럼 우리 커넥션 지표, 언플레인 이피션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요. 네, 지금 바로 한번 처음 보시는 이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럼 중요 수치만 딱 따다닥 간단하게. 아니 3개만 얘기해. 다 하게? 아니 TTC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이 교수님의 부탁드리겠습니다. CTC까지. TTC까지. 네. 로테이션 엑셀레이션 아까 했으니까. 네. 로테이션 엑셀레이션은 뭐 넘어가고. 네. 자, 일단 지금 블라스트에서 중요 수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1번으로 온플레인 이피션시라고 이 스윙 궤도에 대한 내 스윙이 얼마나 원으로 잘 돌고 있나의 지표인데 온플레인 이피션시는 여기서 다운스윙 구간이 끝나고 이제 여기서부터 임팩트 순간까지를 그대로 원으로 역산해서 가상의 원을 그렸을 때 내 스윙이 얼만큼 머무느냐의 수치고요. 네, 다음에 얼리 커넥션. 외운 거 같은데. 응?
아니요. 얼리 커넥션은 잠깐만. 그럼 언플랜 이피션시에서 그럼 언플랜 이피션시가 보통 이렇게 80, 90, 100 이렇게 네.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 게 이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럼 80 미만, 70, 60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건 그럼 배트가 어떤 식으로 돈다는 얘기지? 배트가 흔들림이 일단 많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배트의 흔들림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사회인 야구분 중에 100명 오신 분이 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배트가 여기서 치시면은 그대로 배트가 여기서 콤퍼스 되고 원으로 이렇게 그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100 나오신 분들 이렇게 원이 진짜 스윙이. 네. 근데 이렇게 낮은 친구들은 여기서 흔들림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뭔가 이 출렁거림이 네, 그렇죠. 궤도 안에서 그러니까 궤도 안에서 딱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뭔가 네. 이렇게 중간을 치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네. 좀 흔들림이 있다거나 여기에 흔들림이 좀 많더라고요. 이쪽 그립의 흔들림이. 이쪽이 여기가 떨리는 친구들은 이 온펜 입션시 수치가 상당히 낮게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뭐 레벨 스윙, 뭐 다운 스윙, 어퍼 스윙에서 뭐 레벨 스윙이 돼야 뭐 공을 많이 친다고 했는데 이 온프레임 입션시라는 지표를 보면은 그 뭐 레벨 스윙 이거보다 이 배트가 얼만큼 흔들림 없이 그대로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레벨 스윙 뭐 이런 표현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얘를 얼만큼 더 안정적으로 이게 진짜 여기가 축이 되고 이 축에서 얼만큼 이 배트가 원을 잘 그려주느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얼리 커넥션. 일단 언플레인 이피션시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한국말로 굳이 옮기자 그러면은 스윙 궤도 영향. 스윙 궤적 영향. 궤도 효율 궤도 스윙 궤도 효율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낫겠네. 스윙 궤도 효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일단 좋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 배럴 타구가 나올 확률이 확실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 이제 커넥션. 네, 다음에 커넥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처음에 얼리 커넥션은 내가 배트가 이제 얼리 구간 처음 시작하는 구간에서 내 배트랑 몸의 각도인데 자 그냥 이렇게 돼서 이게 9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가 여기 껴 있잖아요. 내 배트가 출발할 때 이렇게 내려오면서 출발할수록 90도에서 오버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각도가 커질수록 그리고 내가 배트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내 몸이 숙여지면은 커넥션 점수가 이제 밑으로 낮아지는 그 수치입니다. 얼리 커넥션. 이 커넥션 지표가 이렇게 딱 결국 이쪽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진짜 이쪽이 왜 그러지? 핸드폰 버려야 왜 그래? 왜? 아 자꾸 진동- 혼자 막 진동 알아서 막 움직여요. 진동을 했는데도? 그럴 리가 있나? 커넥션 지표는 그러니까 이 얼리 커넥션 지표 이 몸의 각도, 이 몸의 네. 기울기와 이 배트의 네, 맞습니다. 각도를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90도, 예. 90도고요. 여기서 이게 보통 다시 뭐 블라스트에서 사실은 2017년, 18년 그때부터 마이너리그나 미국 대학리그도 경기 중에도 이제 배트 센서를 착용하고 이제 시합을 뛰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리그 데이터나 대학리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지표들과 실제 타구 데이터를 연결해 보니까 이 지표가 굉장히 실제 타구 결과랑 굉장히 비례관계가 높더라 하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선수들은 뭐 한 90도 안팎, 그러니까 한 80도에서 한 105도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일관된 얼리 커넥션 지표를 보이고 있고, 예, 그다음 임팩트 커넥션. 자 임팩트 커넥션은 마찬가지. 자 내가 공이 맞았을 때 몸과 배트의 각도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9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과 배트가 일자로 됐을 때 이걸 90도. 그러면은 아까 그 송호정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호정 선수가 좌타, 네. 좌타하면은 이제 임팩트 커넥션 지표, 얼리 커넥션 지표가 좀 100도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치는 순간 네, 이렇게 좀 맞아요. 예, 벌어지는 형태가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몸과 배트가 멀어지는 거죠. 예, 네. 뭔가 배트가 멀어지고 얼리 커넥션 지표도 네. 얼리 커넥션, 그러니까 얼리 커넥션도 할 때 90도가 되기보다 뭔가 출발이 이런 정도 수준으로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출발이 이렇게 내려오는 네, 거죠. 이렇게 배트 해가지고 살아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 네, 그렇게. 임팩트가 이런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송호정 선수한테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를 알고 네. 아 내가 커넥션 지표가 이렇게 90도에서 좀 100도, 120도, 130도를 이렇게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그걸 좀 교정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아예 제 배트가 세워진다는 걸 알고 아예 내렸어요. 내리고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찍어봤는데 내리건 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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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뭐 하도 몇 년 네. 동안 해왔으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탑 포지션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너무 손에 힘이 강했던 것 같아서 회전 상체 회전을 하기 위해서 배트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고 그대로 그냥 돌린다는 생각으로 돌렸더니 바로 지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대로 또 손을 이렇게 잡고 쳤어요. 근데 이건 다만점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도 정말 신기한 건데 이거는 정말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때는 항상 이렇게 자꾸 시작을 하거나 여기다 놓고 티를 쳐고 그 다음 배팅 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칠 때 시합 때도 센서를 연습 경기나 이럴 때 네. 예, 차고 하죠. 네, 지금 감독님께서 허용하셔가지고 치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실내도는 연습보다는 사실 그렇죠. 시합 때 시합이죠.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렇지. 네. 실제 공이 날아왔을 때 공이 어떻게 서중구는 반대 아니었나? 커넥션 지표가 90도 미만, 70도, 60도 이랬던 걸로 내가 저는 기억하는데. 여기 시작할 때 얼리 커넥션은 90에서 계속 맴돌가 좀 90도에서 가깝고 맞을 때가 이렇게 몸이 숙여져갖고 되게 수치가 좀 이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멀어진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가까워갖고 이렇게 강한 타구를 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요즘은 그래도 조금 그냥 상체를 약간 미리 돌려서 세워놓고 그냥 이것만 이렇게 헤드로 원 그려주면서 하는 스윙을 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표만 갖고 보면 송호정 선수는 100도 정도 나오는 그 포지션이라 그러면은 왠지 느낌의 하이 페스티벌이 조금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어때요? 어떤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이 페스티벌은 거의 못 쳤다고. 그렇구나. 반대로 서중구는 이게 좁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좀 조금 멀어지는 슬라이더라든가 슬라이더나 이제 배트가 좀 체인지업이나 좀 길게 나가는 것들을 이제 이게 이 각이 좀 좁으니까 그걸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스윙은 못 봤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그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정확하시는데요? 정확하시네요. 근데 하이패스트볼이랑 흘러나가는 슬라이드 이런 건 대부분 다 못 쳐. 근데 데이터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커넥션 스코어가 높은 친구들 있잖아요. 90대를 다 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칠 때 보면은 이 상체가 막 이렇게 숙여지거나 막 힘으로 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똑바로 돌아줘요. 이 얼리 커넥션 지표하고 커넥션이 그러니까 특히 임팩트 커넥션 지표는 나는 이게 하이패스트볼 뭐 낮은 공에 대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잘 대응하느냐를 또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 이게 한 90도 내외로 있다는 건 높은 공은 좀 덜 기울이고 낮은 공은 좀 더 기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좀 이렇게 힘을 실어서 때릴 수 있는 선수.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기울기 몸이 좀 유연하게 높은 공이다 그러면 세워서 낮은 공이다 그러면 살짝 구부려서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High balls either out of the ballpark or off the wall, and you see he maintains that 90-degree relationship on all different pitches.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저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STC 하면서 거기서 추구했던 게 이제 그 STC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운동 동작에서 사실 안정성과 불안정성, 그다음에 가속 감속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이 사실 타격이랑도 굉장히 흡사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나 이런 것처럼 정지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움직임과 다양한 궤도, 다양한 스피드, 여러 가지 공들을 또 투수에 따라 또 그런 공들을 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사실 상체의 움직임은 사실 제한보다는 순간순간의 그 반응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구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저도 상체에 대한 생각은 조금 그런 쪽에 좀 아직까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체 움직임. 주로 센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왜 좀 이렇게 자꾸 눈여겨보게 되는 지표가 있잖아. 이제 코치님 말씀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뭐지? 맞다. 그 엑셀레이션 지표랑 그 커넥션 각도를 많이 중요시 하시는데 특히 보게 되는 거는 배트 스피드. 그렇지. 그게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TTC도 많이 보게 되고. 그게
이전에 내가 했던 데이터랑 비교하기가 좋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되게 일정하게 나오고 또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보게 되는구나. 잘하는 것만 아주 좋은 멘탈 아닙니까? 그럼 훌륭합니다. 내가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거. 예. 훌륭합니다. 잘 가르쳤네. 호정부는 네. 주로 어떤 지표들을 좀 이렇게 봐요? 이게 레이아웃을 보면은 거기 되게 많잖아요. 네. 볼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배트 스피드랑 피크핸드 스피드랑 그쪽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솔직히 느끼는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스피드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인데 힘을 강하게 친다기보다는 빠르게 친다 생각하면 올라가고 하는 거여서 저는 조금 되게 플레인 점수, 커넥션 점수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쪽 점수 그걸 올리는 거에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 매달 5만 원씩 대전비를 내는데 봐야지. 제가 제 돈으로 아 진짜? 제가 모은 걸로 아버님 매년이죠, 매년. 연간으로 7만 원 냈습니다. 이런 측정 장비를 쓸 때 나도 뭐 랩소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착각 오류에 빠지는 게 어떤 단일 지표를 이제 딱 가지고 이거의 어떤 뭐 좋고 나쁘고 이를테면 회전수가 딱 이제 그렇잖아. 회전수 같은 뭐 경우도 사실은 이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내 회전수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거기에 맞게 이제 투구 전략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뭐 세컨더리 피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용도로 쓰면 되는데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몇 번 보면 사실 호정 선수 말대로 볼 게 없어요 이게. 근데 그리고 나는 그런 아쉬움 없었어요. 좀 같이 쓰는 친구들이 좀 있었으면 이렇게 좀 서로 비교하고 뭐 이렇게. 저는 있어요. 학교에 이제 몇 개가 학교 소유로 있어가지고 이제 감독님께서 좀 애들한테 몇 개를 줘가지고 애들이 관리하면서 쓰고 있긴 한데 그 얘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 3D 스윙 궤적도 보면서 좀 이렇게 얻는 게 좀 있어요. 네. 어떤 것들? 이제 저는 이제 애들 거랑 비교를 해봤으니까 이제 보면은 저는 이 점수대로 정말 3D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의 3D를 보면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앞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플레인 이피션시는 순간적으로 아주 빠르게 떨어져가지고 스윙 궤도에 좀 빨리 진입하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는구나. 그건 네, 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조금 잘못 나오는 거 하나 때문에 공 하나가 빗맞고 이런 게 있는데 제 이제 친구 중 한 명은 이제 정말 그게 빠르게 붙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서 얘가 왜 잘 치는 이유가 있고 나는 이런 공을 못 치는 이유가 있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현장에서만 해줄 수 있는 얘기다. 이게가 그 3D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수치 말고도 그 전체적으로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저희가 손으로 밑에 이렇게 당길 수 있잖아요. 또 시합하고 막 청백전하고 이러면은 그 배트 스피드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다른 로테이션 엑셀레이션 그거를 주로 보고요. 확실히 잘 맞는 날이랑 좀 스윙이 자신 있게 도는 날은 그게 수치가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싶어. 이게 없었을 때도 야구를 했잖아요. 네. 몰라도 야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알게 된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나의 야구에 어떤 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야구를 했을 때 아빠가 이거랑 비슷한 기능의 잽이라는 걸 사주셨었어요. 그게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죠. 공 날아오면 공 치는 거였고 그냥 안 치면 감독님 돈 나고 뭐 잘 치면 뭐 잘했다고 얘기 가끔 듣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초등학교 때는 눈 감고 공 돌렸는데 공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공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고민이 많아졌었어요. 진짜 내가 야구를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도 들고 막 다른 사람들은 잘 치고 있다 하는데 저는 정말 좀 걸렸다 그러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진짜 정말 저도 모르게 공이 맞았던 건데 잘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연습 때는 오히려 더 안 맞는데 시합 때 하나 둘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답답해? 이런 걸 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이거를 찾으면서 조금 연습 때도 현상이 좋아지고 시합 때도 현상이 좋아지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증거 자료잖아요. 어쨌든 제가 좋아진다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했던 것이 아닌가. 서울고등학교 클린업 타자이면서 유격수 보는 친구가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지금? 네? 올해 몇 번? 1번? 네, 1번 1번. 친구. 1번. 네. 그렇구나. 반대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지 마. 이거 하고 싶은데 괜히 또 뭔가 세에서 TTC라는 아까 서진아 말한 TTC라는 수치가 있잖아요. TTC가 뭐냐면 타임 투 컨택. 내가 여기 얼리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이잖아요. 배트 소요 시간인데 저희가 보통 야구를 배울 때 이런 거 막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배트가 최대한 짧게 나와야 되니까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최대한 짧게 나와야 돼. 최대한 짧게 나오니까 이렇게 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손을 빨리 빼야 된다. 근데 제가 실험 다 해봤어요. 막 여기 있다가 막 이렇게도 쳐보고 막 여기 있다가 이렇게 쳐보고 그리고 그 여기서 이렇게 빨리 쳐보고 하는데 오히려 몸통을 이용해서 빵 스윙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윙이 훨씬 느려요. 수치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손을 아무리 빨리 빼려고 해봤자 손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죠. 저희 손은. 그러니까 몸이 열리지 않으면 손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수치가 진짜 거짓말치 0.3초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처음에 이제 와서 저희 친구들 막 0.19, 막 18, 20까지 나온 친구들이 보면 이렇게 쳐요. 손목으로 손으로 치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몸 이용해서 빵 치면은 결국 0.15, 0.14 막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가속도를 이용해서 스윙을 해야 이 수치 더 오히려 배트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소모가 더 짧아지지. 절대 내가 여기서 몸 맞고 손으로 이렇게 뺀다고 해서 절대 이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택앵글도 마찬가지고 어택앵글도 저희가 뭐 옛날에 공 보고 누가 올려친다, 얘는 뭐 찍어친다, 뭐 레벨로 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진짜 남들이 봤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올려쳐 해도 어택앵글이 막 마이너스가 뜨는 애도 있는 거고 얘는 엄청 막 눌러치는 것 같은데도 어택앵글이 막 15도, 20도가 되는 친구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으로만 그냥 감각적으로 눈으로만 보고 확인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 블라스를 끼고 나서는 그 할 말이 없는 이걸 이 수치에. 그래서 저 가끔 뭐 친구들이 코치님 저 이렇게 쳐도 뭐 학교에서 혼난 거 아닙니까? 너무 올려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지금 어택앵글 9도 나오는데 이게 올려친다고 하면은 내가 이 수치 너희 코치님한테 보내줄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얘기도 하고 이거 편집해 주면 아니 뭐 별 내용도 별 내용도 아니구만. 아 그런가요? 아니 좀 순화해서 말하긴 했는데 이거 저희 지도자분들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눈으로 보이는 걸 너는 뭐 예를 들어 올려쳐 뭐 너무 눌러쳐 뭐 이런 말을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 실제 이런 정말 수치를 갖고 사실을 갖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하면은 저희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지. 그냥 보면 아니까. 그렇죠. 그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알면 선수들이 뭐 야구를 몇 년을 했는데 내 지금 스윙이 이렇구나 라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일단 뭔가를 알고 나서 뭔가 다른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코치님들이 필요한 게 그런 거겠지. 이제 뭐 이를테면 뭐 회전 가속도 수치가 낮다 그러면은 어떤 뭐 데이터 어떤 드릴들을 통해서 이 코어를 중심으로 몸통을 중심으로 회전력을 좀 높일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렇게 커넥션 지표가 이렇게 좀 높거나 낮거나 하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은 뭐 PVC 드릴이든 뭐 배트 드릴이든 짧은 티 드릴이든 뭐 배팅 티를 높게 하든 낮게 하든 뭐 이렇게 뭐 커넥션 모글 같은 걸 팔꿈치 끼고 하는 드릴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그 선수에 맞게 처방할 수 있는 뭐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겠죠. 사실은 이것도 블라스트나 다이아몬드 키넥스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드릴들 많이 나와 있어요. 지표별로 어떤 훈련을 하는 게 좋은가 그런 것들만 조금씩 실험해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구나. 걔네들이 뻥친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그 제호 코치 말씀하신 걸 좀 덧붙여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아까
손의 의존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손이랑 팔은 힘을 전달받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힘을 전달받는 이 몸의 움직임이 이걸로 힘까지 쓰려고 하다 보니 사실 과부하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손이랑 팔은 하체서부터 그러니까 지면부터 올라오는 힘에 대해서 이 에너지를 얼마만큼 공한테 100% 전달해 주냐, 그러니까 전달을 잘 해주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게 좀 맞는 포인트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어떤 거였죠? PTC,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온프레임시. 그 어퍼스윙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저는 최근에 들었던 게 그 어퍼스윙이나 레벨스윙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를 정했던 것부터 저는 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정함으로써 사실 제한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퍼스윙이 한때는 유행처럼 돼버렸고, 아니면 뭐 어퍼스윙 하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찍어치는 게 또, 그러니까 뭘 하나를 또 너무 강조하는 것부터 사람이 제한을 두는 언어가 게. 갖고 있는 한계지. 어떤 걸 그게 표현하는 좀- 순간 그 반대 개념이 또 생기고 하는 건 이제 말에 너무 이렇게 그 단어나 표현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되지. 인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 동작이나 이런 거.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어. 뭐 다운스윙 하면 악마 지금. 뭐 이런 올드스쿨 이런데 사실 뭐 저도 일리가 있더라고. 대부분 스윙들은 일단 처음에 다운이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내려왔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승엽 선수가 얼마 전에 해설하는데 일주일 전에 혹시 그 들었어요? 아니요. 항상 다운스윙을 연습했대. 근데 여기서 설명을 그렇게 해줬어. 실제로 경기에서 다운스윙을 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본인이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이제 공을 자기는 이제 퍼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자기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배팅 연습을 할 때는 일부러 그런 움직임을 죽이려고 일부러 다운스윙을 연습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시합을 할 때는 다운스윙을 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 누구야? 마이크 트라우. 트라우드 얘기하려고 했어. 트라우드. 통했네. 트라우드도 처음에 찍어치기 연습 하잖아. 일부러 땅볼 치는 심지어 이렇게 치던데. 땅볼 치는 연습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이 참 기묘한 거지. 그래서 나는 아까 호정 선수가 그런 시도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의식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도 무의식적으로 분명히 내 뇌와 몸에 기억에 영향을 난 미칠 거라고 봐. 저는 다운스윙도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다운스윙을 저희 막 잠시만요. 저희가 공격을 많이 받겠네. 막잖아요. 다운스윙을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아무리 이렇게 쳐도 제일 중요한 거는 블라스트 수치 내에서 버티컬 배트 앵글이 0도 이상으로 올라온 건 단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죠. 어쨌든 배트 각도는 무조건 이렇게 맞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 버티컬 뱃 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배트가 맞는 순간에 요렇게 수평이 되는 게 0도라 그러면은 요 밑으로 요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도, 그렇죠. 20도, 3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지. 아예 없었어. 한 번 제가 어떻게 쳐도 0도 이상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저희 친구들이 스윙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이 이렇게만 맞으면은 좀 혼을 많이 나더라고요. 공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공이 이렇게 맞는다. 너 배트가 처진다. 더 도끼질을 더 해야겠다. 그래서 막 도끼질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블라스트 써보면 아시는 게 아무리 이렇게 쳐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을 이렇게 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타트 오브 다운스윙 구간이 있죠. 배트가 몸 안으로 떨어지는 구간은 있지만 모든 공은 여기서 배트 헤드가 돌면서 맞기 때문에 절대 공은 찍어칠 수는 없다는 거죠. 느낌일 뿐이야. 우리가 헤드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운스윙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지 절대 공을 이렇게 찍어서 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야구사 이건 천년 떡밥이야. 그래서 이건 다운스윙이냐 뭐 레벨스윙이냐 이거는 다운스윙을 연습해서 잘 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건 이제 자기 경험과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서로가 인식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죽일 듯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 우리 호정분 보고 얘기할 때 뭔가 떠오른 질문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저 한마디만 해도 그 두 마디 했대. 그 이런 다운스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다운스윙을 하면서 얻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느낌이거든요.
느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느낌 이렇게 이러니까 느낌이 좋다. 뭐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좋은데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느낌과 현상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한다기보다 제가 들은 것들이고요. 현상 운동을 많이 하면은 정말 이게 저도 모르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어떤? 이제 꽤 많은데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한손 스윙과 한손 스윙들이 있고 이제 뭐 백스텝 스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뭔지 까먹었는데 이렇게 주고 던지면은 날아가는 약간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있어요. 있지. 히팅 디스크. 네 맞아요. 히팅 디스크. 디스크. 네. 네. 그건데 그거는 이게 양손의 방향이 같아야지 앞으로 날아가고 그게 아니면은 왼손을 덮으면 일로 떨어져 버리고 이게 처지면 일로 날아가고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서 느낌적인 것보다는 현상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 어떤 이를테면 히팅 디스크가 날아가는 것들을 보고 이게 올바른 동작이 이루어졌는지 안 네.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네.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네. 되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거는 근데 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코치님의 얘기라서 그분은 다 좋은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이게 다른 선수들이 안 쓰는 뭐 이렇게 백센서도 쓰고 그러니까 백센서 쓰니까 당연히 가끔은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걸 들여다보기도 할 거고 네. 좀 다른 친구들이 안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지 않으신 지도자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뭐 굳이 이렇게 신경을 쓰냐. 근데 그렇다고 송호정 선수가 그러면 1시간 동안 찾아보고 그러지 않을 거야 분명히. 짧으면 한 5분 오늘 데이터가 이렇구나. 좀 길게 보면 왜 이러지 하면서 뭐 한 10분 20분 보는 거. 근데 나는 야구 선수가 하루에 그 정도 데이터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 나는. 그렇다면 마이클 조던도 요새 라스트 댄스 봐? 아니요. 안 봐? 네. 그럼 조던도 보면은 경기 끝나면 15분 정도는 경기를 복귀했다 그러더라고. 대신 15분이 지나면 어떤 것도 그 경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진 않았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은 필요한 거지.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앞에진다. 뭐 단순해져야 된다. 타자는 뭐 이런 이유로 스스로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충분히 봐도 된다고 생각해. 이건 제 견해는 좀 그래요. 예. 굳이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은데 뭐 매번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려고 하는 이건 이러니까 넌 이래야 돼.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 매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그냥 쭉 보고 그냥 이런 그 이력을 좀 쌓아 나가면 어느 순간 또 변화가 발견될 때 뭐 그때 좀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측정 장비를 사용할 때 코치님들이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 랩소더도 그렇고 센서들도 그렇고 뭔가 이거 그냥 같이 보면서 그냥 때에 따라서는 그 선수가 직접 보면서 아 지금 데이터가 이렇구나 백스피드가 이렇구나 방금 내가 어떻게 쳤길래 때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하면 되는 거지. 지도자분들이 꼭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드시 어떤 코멘트를 달고 찾아내야 돼요. 지적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예. 오히려 그냥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대화를 이를테면 어떤 오늘 경기가 좋았어. 이렇게 송호정 선수 오늘 잘 쳤어. 만 같아서 4만타야. 뭐 2루타도 한 2개 치고 그랬어. 그러면은 같이 한번 코치도 한번 같이 가서 보면 좋겠어 나는. 야, 너 오늘 한번 그런 이 그립감, 이 느낌 때문에 혹시 좀 불편한 건 없어요? 저는 딱히 없는 딱히 없고. 네. 저 원래 이렇게 걸고 잡아서 편하더라고요. 그렇네. 그렇구나. 딱 받쳐주나? 되게 여기를. 그냥 뭐 고무라서 가끔 빠지지 않나? 이게 좀, 이게 좀 이게 좀 힘이 세면 이게 좀 밀려갖고 가끔 불편할 때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딱히 뭐. 주타 얘기한 것 같다. 우리 경험 일천에서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 나는 써보지도 않았다, 솔직히. 주서들은 얘기하는 거야. 가장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나도 뭐 그냥 미국 코치들이 하는 강연 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송호정 선수나 원호주 선수처럼 이렇게 어떤 팀 단위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레슨장 단위로 쓰는 선수들이 좀 많아져서 이게 또 데이터라는 게 비교해서 또 가치가 있잖아. 네. 뭐 다이아몬드 키네틱스에서 미국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뭐 고교 레벨, 뭐 대학 레벨, 마이너리그 레벨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 선수들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쓰는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되게 좀 서로 이제 좀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아. 갈국이 너무 좋잖아. 네 나이 또래 말이야. 이 정도는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 패스피드를 빨리 돌려라 이렇게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 네, 진짜 그쵸. 코치들 성대를 아끼는데도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는데도 진짜 이게 좋은 도구거든. 진짜 갈국. 이 수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현재 위치한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인지하고 또 그 수준을 또 내가 만약에 뭐 좀 떨어진다 싶으면 또 그거에 맞추려고 또 노력을 하잖아요. 또 저희 애들은 되게 웃긴 게 저희 친구들 막 3-4명에서 하면은 블라스트 수치 저도 같이 해요. 근데 저도 같이 하는데 막 이번에는 뭐 TTC 뭐 이번에 온플레이 이슈런시에서 켜갖고 이거 제일 높게 나온 사람 이제 내기 해갖고 내기. 재밌죠. 네, 그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베스트피드 내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재미있고 진짜 알아서 강하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알아서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알아서 또 하게 되니까 더 좋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잘하는 거는 그냥 타격 뭐 이를테면 타격이다 그러면은 이런 스윙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바로바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 레슨장이든 학교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어쨌든 기계가 나를 보는 거지만 기계가 나를 측정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경쟁심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늘상 스윙을 하나 할 때마다 좀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가장 시합 같은 환경이지 않을까 싶고요. 전 또 더 나가서는 지금 블라스트 쓰지만 이 블라스트랑 랩소드랑도 같이 써보고 막 다양한 제품을 한꺼번에 같이 썼을 때 뭐 내가 이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뭐 랩소드도 올라가고 저 수치도 올라가고 과연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소개한 기사인데 일본의 게이오 대학 이건 투수인데 랩소도를 이제 찍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펜에서. 그래서 이제 무조건 140은 넘겨야 된다. 무조건 140은 넘겨야 된다 하니까. 근데 코치가 진짜 그 일본어 그대로 번역한 기사를 보면 코치가 뭐 특별히 가르친 것도 없었는데 140은 그냥 다 145가 넘어갔대.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막 시너지가 나는 거지. 네, 공 던질 때마다. 연습을 따로 한 게 아니라 단순히 계속 찍기만 한 거야. 계속 찍기만 하니까 이제 공 하나를 던지면 일단 피드백이 오잖아. 내가 방금 어떻게 던졌길래 지금 144가 나왔지. 내가 방금 이렇게 던지니까 나 지금 계속 138 군데 저기 막 143, 4 되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웨이트도 더 하게 되고. 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최근에 알았던 게 결과 지식이라고 있거든요. 과정 지식이랑 결과 지식이 있는데 저희가 뭐 다들 한 번 해봤지만 저 물수제비 해봤을 거예요. 예. 근데 물수제비를 할 때 돌을 일단 짚고 나서 그걸 던지기 위해서 원리와 패턴을 먼저 고민하고 던지지 않거든요. 계속 그걸 많이 튀기려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 10번 이상 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결과에 굉장히 집중하고 결과 지식을 먼저 중점을 가면 자연스럽게 그 원리와 과정을 깨닫게 된다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부랑은 좀 달라요. 공부는 원리하고 패턴을 알고 결과를 찾는다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게 몸의 움직임을 중점으로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결과 지식에 중점을 두며 원리와 과정 따라온다는 이야기는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 외적 퀸 비슷한 맥락?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떤 몸 동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결과 중심으로 이거 하여튼 뭐 타겟을 맞춰라든가 뭐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것저것 쳐보다가 이제 발사가 높게 나오는 스윙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맥락에서 좀 센서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아쉬운 건 아직도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아직은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일단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좀 내놔야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도 좀 축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죠. 네. 이런 기회가 솔직히 없을 것 같았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찾게 돼서 정말 좋고요. 저도 배운 건 없었다. 네 아니 이거 그냥 저도 뭐 얼마나 이게 알려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많이 알려져서 어린 선수들이나 저보다 뭐 나이 많은 분들도 잘 깨우쳐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저도 에서는 5명이 아니라 10명, 20명 막 이렇게 좀 선수들이 많이 와서 데이터 비교도 해보고 막 얘기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뭐 이럴 때는 무슨 훈련했니?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얘기도 좀 나누고 하면 좋겠다. 두 분 마지막으로. 먼저 일단 저도 좀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이런 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접근하는 게 또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아니면 뭐 공부했던 걸로만 알고 있던 제 느낌에 대한 그런 몸의 원리나 움직임을 블라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수치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훈련을 접근하고, 그리고 선수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병행하고 또 변화를 주면서 가야 될지에 대한 게 확실하게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점이 저한테는 좀 되게 좀 아직까지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프로에서 뭐 요즘 랩소도나 뭐 트랙맨이나 플라이스코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그런 제품들은 이제 가격이 워낙 부담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블라스트는 뭐 솔직히 그렇게 막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고 하니까 저는 좀 프로야구 시합에서 블라스트를 끼고 시합에 나오는 게 허용돼 갖고 프로에서 많이 이제 시합 때 블라스트를 끼고 이렇게 치면은 좀 아마추어에서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마추어에서도 그 프로에서 그 블라스트 쓴 걸 보고 좀 많이 이렇게 전파돼서 많이들 썼으면은 좋겠습니다.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세상에 전부인 게 어딨나.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듯이 또 스윙 메카닉도 전부가 아니고 폼도 전부가 아니고 그런 조각조각 퍼즐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수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오소준 학생이랑 우리 송호정 학생 너무 감사하고, 특히 송호정 학생 이제 고3인데 지금 마음이 사실은 좀 분주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열과 있기를 두 사람 다 이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